안녕하세요. 이승원 TV의 이승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작업환경관리대책에서 호흡기 보호구 이 부분에 그 위해비 내지는 보호개수, 최대 사용농도, 방독 마스크 사용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752쪽을 펼치십시오. 752쪽 맨 하단 부분입니다. 자, 752쪽입니다. 그 하단 부위에요. 하단 부위에 위해비라는 게 있습니다. 위해비. 공기 중 유해 물질의 농도가 노출 기준의 몇 배, 노출 기준의 몇 배 상당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위해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사한 공식들이 많죠. 우리가 이제 지금 위해비를 그러니까 HR로 해가지고 저렇게 공기 중의 농도하고 TLV를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유사한 식이 있죠. 노출 지수라는 게 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상가작용을 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노출 지수 EI를 우리가 했죠. 그죠? 이것도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뭐냐면 위해비와 공식이 유사합니다. 한번 보시면 얘는 뭐만 고친 거예요? 시그마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시그마 각각의 뭐냐면 농도하고 뭘 했죠? TLV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노출 지수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소음의 노출 지수 이거 계산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EI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C에다가 TLV 똑같이 이렇게 강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위해비도 뭐냐면 여기에 보면 위해비 지금 나와 있는 식이죠. 이것도 뭐냐면 EI와 유사죠. 단지 뭐냐면 HR이라고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이게 뭡니까? C에야 공기 중의 농도하고 TLV 이거 나눈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노출 지수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위해비 하는 것들은 대체로 뭐냐면 이러한 양식의 공식을 갖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또 했던 게 있는데 평가 부분에서도 하나 했어요. 평가. 그러니까 우리 앞단원이죠. 평가에서 표준화값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표준화값. 이게 Y값이라 해가지고 우리 구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평가 부분에. Y값도 역시 뭐가 됩니까? 이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C에다가 나누기 뭐냐면 TLV예요. 표준화값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Y값에다가 우리가 뭘 했죠? Y값에다 더하기 오차를 했죠. 그렇죠. Y값에 오차를 더하니까 오차 SAC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걸 하니까 뭐가 됩니까? 이것이 상한값이 나오죠. UCL이 나옵니다. Y값에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오차값을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됩니까? 하한값이 나왔죠. LCL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LCL, UCL을 가지고 뭘 했죠? Y값을 가지고 요거를 뭐냐면 기준을 잡았죠. Y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을 잡아서 여기다가 뭐냐면 Y값을 가지고 플러스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여기에 플러스를 시킨 거죠. Y 플러스 SAC 하니까 이것이 뭐가 됩니까? UCL이 되는 거예요. L 값이고. 그 다음 Y값에다가 다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를 낸 거죠. Y 마이너스 SAC를 하니까 이게 뭐냐면 또 한 값이 나왔죠. 이게 LCL이에요. 그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농도를 계산해가지고 LCL이 뭐가 됩니까? 여기 이제 1입니다. 1.0이에요. 요것도 뭐냐면 1.0입니다. UCL로 1.0, 요게 LCL로 1.0이에요.
얘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용기준 초과. 요거 미만이면 허용기준 미만. 그 다음 이것이 뭐냐면 초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용기준 초과. 이게 미만이면 허용기준 이내. 그죠? 그럼 뭐냐면 허용기준 이내가 되려고 그러면 LCL이 1보다 작아야 되고, 그러니까 1보다 작아야 되고, 이렇게 되죠. LCL이 1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 뭐냐면 UCL도 1보다 작아야 되고, 요 형태가 되면 뭐예요? 허용기준 이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 이상이 된다. 이거 이상이고, 이거 이상이다.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뭐 노출기준 초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한쪽. 그래, 얘가 뭐냐면 초과가 1 이상이 되고, 얘가 1 미만이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한치가 뭐냐면 1 이상이 되는 거니까 노출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죠. 그죠? 그 다음 뭐냐면 똑같이 얘가 뭐냐면 1 미만이지만 얘가 1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출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게 노출 기준 평가를 할 때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가 됩니까? 이 표준화 값을 맨 먼저 산정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표준화 값을 기준해가지고 여기를 뭐냐면 제로 베이스로 잡고 여기에 플러스 SAC 오차를 하게 되면 UCL, 마이너스 SAC를 하게 되면 오차를 하게 되면 LCL. 저거 가지고 뭐냐면 이 범위가 하한과 상한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노출 기준 미만이냐 노출 기준 이상이냐 아니면 노출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느냐 세 가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냐면 위해비라는 것과 유사한 식들이 지금 여기에 뭐냐면 우리 산업위생관리 공부를 할 때 이러한 형태의 양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지수, 소음 노출지수, 위해비,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에 표준화 값에서 UCL, LCL 이거 표준화 값을 구하는 방법까지가 뭐냐면 위해비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패턴의 식 자체를 뭐가 됩니까? 하나를 딱 알아두면 그것과 연관 유사한 식이 뭐 있지? 이거 여러분들이 알면 그냥 금방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답을 찾겠가 계산식을 안 외워도 이게 저절로 술 풀리는 거예요. 음압 레벨 계산할 때는 20 로그 쓴다. 나머지 전부 10 로그 쓴다. 그죠? 가속도 레벨 20 로그 쓴다. 그건 뭐냐 몇 가지만 알아두면 소음 진동 끝 아닙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다 10을 쓰는 거니까 10 로그를 쓴다 이 말이죠. 근데 뭐냐면 여기에 또 이제 2가 손실 계산할 때도 20 로그를 씁니다. 그러니까 20 로그 쓰는 게가 음압 레벨, 진동 레벨.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2가 손실 계산하는 거 3개예요. 나머지는 전부 소음 진동에서 10 로그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식을 알아줄 때는 뭘 알아두느냐면 그 결을 딱 알아두는 거예요. 결. 그러니까 뭐냐면 나무 대패질 할 때 거꾸로 뭐냐면 결을 키면 어떻게 됩니까? 대패질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대패질 켜듯이 결을 딱 알아두면 공식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빌공짜 공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뭐냐면 양론부터 시작해서 단위로 풀 수 있는 거는 다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공식 안 외워도 돼요. 그리고 뭐냐면 지금 이런 거 뭐냐면 요령 가르쳐 줬죠. 안 외워도 돼요. 그 여러분들이 외울 게 과연 몇 개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앞으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유료 사이트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뭐냐면 무료입니다. 이게 유료 사이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 뒤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씩 어떻게 됩니까? 공개가 안 되는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비공개로 전부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 강의가 여러분들 6월달, 상반기 6월달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유료로 이건 전부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달 이전에 공부, 그냥 무료로 이 강의 듣고 무료로 하실 분은 부지런히 이 강의 따라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유료로 간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연합플러스 평생교육원 있죠. 그 서버가 있습니다. 우리 서버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서버가 있습니다. 우리 서버입니다. 그 제가 뭐냐면 연합플러스 평생교육원에 이제 그 최초에 뭐냐면 설립자고 그리고 뭐냐면 그 서버를 구축을 했어요.
저는 96년도부터 그러니까 개인 서버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사무실에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방송을 갖다가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게 뭐냐면 가장 먼저 시작인 거예요. 그 개인 서버를 가지고 뭐냐면 구축해 가지고 옛날에는 전용선 끌어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서비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기가 돼 가지고 지금 뭐냐면 뭐 이러닝 뭐 S 뭐 그러니까 하는 그 회사 뭐냐면 사실은 내가 그거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 뭐 산업위생도 하고 지금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러닝 강자가 그거 뭐냐면 96년도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뭐냐면 그러니까 연합플러스 평생교육원에 서버가 완전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는 진짜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하고 뭐냐면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한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0몇만 원씩 이렇게 돈 내고 그 강의 같자는 강의 그거 뭐냐면 듣고 싶습니까? 그리고 뭐냐면 전부 다 뭐냐면 책 읽어주고 앉았는데, 예? 책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보면 책 가지고 흑판에다 필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강의 여러분 듣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책은 쓰면 딱 이렇게 하면 책 쓴 사람의 내공을 알 수 있습니다. 책을 딱 펼쳐서 보면 저는 4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책을 썼기 때문에 책을 딱 보면 이 저자의 내공을 알아요. 전부 껍데기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이제 저 책하고 뭐냐면 비교 불가하는 얘기입니다. 저 책 진짜 좋은 겁니다. 그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그 보시고 이거 뭐냐면 무료 동영상 한다고 해가지고 저 책 절대 뭐냐면 싸구려로 보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책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공부 한번 배워보시면 여기에 공부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도 뭐냐면 이렇게 딱딱하게 일목요연하게 뭐냐면 공부할 수 있는 걸 가이드를 딱 하지 않습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한번 하는 거 보십시오. 그냥 책 공식 전부 외우라고 그래요. 동그라미 치고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찍어주고 그게 전부 답니다. 그 여러분들이 공부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기아차는 지하주차라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뭐냐면 기아 평균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봤죠? 그거 뭐냐면 기발난 아이디어로 여러분들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거듭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상반기까지만 이건 무료로 공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면 자료 하나, 둘 전부 다 이제 이 연합플러스 평생교육원에 업데이트가 다 돼요. 자료들이. 그러고 나면 제가 뭐 비싸게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책값 정도는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한 4만 원, 5만 원 그 정도에서 아마 그러니까 이 인터넷 강의 뭐 하는 비용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다른 사람들처럼 그거 해가지고 저는 떼돈 벌 생각 없어요. 유지비만 저는 얻으면 그걸로 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강의를 안 들으시려면 지금 부지런히 열심히 하셔서 이거 이제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실기도 내가 한번 해드릴 테니까 그 강의도 열심히 들으셔서 1차, 2차 이렇게 바로 이제 패스하시고 6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무료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유튜브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그 물질적인 걸 보고 이걸 그냥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그 독자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이거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패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드시면 그쪽 사이트로 오셔가지고 이제 조금씩 뭐 비싼 돈 안 내고 저렴하게 이렇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제 강의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위협이라는 게 이제 저런 게 관련이 저렇게 많구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실계도 이거 나옵니다. 실계도 이게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 보호개수는 뭐가 되느냐. 나를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호구를 썼을 때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 보호구를 썼다. 그러니까 보호구를 썼을 때 안과 보호구 안과 밖의 얘기예요. 밖의 농도하고 안의 농도. 그건 배수를 나타내는 게 보호개수의 개념이에요. 보호. 자. 보호개수제요. 보호개수.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 보호받는다고. 보호구를 쓰니까 보호를 받는다고. 이게 뭐가 되죠? 바깥 농도. 이게 뭐가 돼요? 내부 농도예요. 공식은 이렇게 해오는 겁니다. 공식은 저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보호받네. 그럼 바깥 농도, 안쪽 농도. 금방 되지 않습니까? 저게 뭐 기호로 그냥 C제로 CI 저걸 왜 외웁니까, 저게? 예? 그럼 뭐냐면 보호계수 해가지고 그럼 실기할 때도 뭐냐면 바깥 농도, 바깥, 바깥 농도, 내부 농도 이렇게 하면 됩니까? 되지요. 얘 잘해도 동그라미 2개 쳐줍니다. 진짜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호는 뭐가 되느냐면 규정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기호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저런 기호를 쓰는데 저게 뭐 PF라고 써야지. 누가 그러니까 이야기합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뭐냐면 보호계수 같으면 한글로 보호계수 쓰시면 돼요. 그 굳이 뭐냐면 저게 약자니까 PF라고 써야 된다. 그런 말로는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규정에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 기술사 시험에도 뭐냐면 저거 할 때는 뭐가 됩니까? 야가 안 써도 된다고 그럽니다. 야가 안 써도 된다 이거예요. 기술사 시험에도. 기술사 시험은 전부 주관식이죠. 그 시험에도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 뭐냐면 소리 나는 대로 뭐냐면 써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사 시험에 답안지에 그렇게 맨 위에 상단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거 뭐냐면 보호계수 하게 되면 보호받네. 내가 보호를 받는다고 보호구를 착용하니까. 그럼 공식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또 하나가 있어요. 최대 사용 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최대 사용 농도라는 게 이게 뭐지? 이거는 뭐가 되냐? 보호받는 농도, 보호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보호계수에다가 허용 농도에 뭐가 됩니까? 보호계수에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농도가 나오는 거죠. 보호계수가 100배다. TLV가 10이다. 10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최대 허용 사용 농도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독 마스크의 사용 시간입니다. 이 사용 시간은 보게 되면 유해가스 농도, 시험가스 농도 이렇게 돼 있죠. 시험가스 농도, 유해가스 농도, 표준 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사용 가능한 시간. 사용 가능한 시간은 요 유해가스 농도하고 뭐가 됩니까? 요거까지면 같아질 때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표준 시간 아닙니까? 시간이 나오려고 그러면 요 농도가 같아지면 1이죠. 1이 되면 뭐가 되면 표준 시간이 사용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해가스 농도가 뭐가 돼요? 농도가 공기 중의 농도 아닙니까? 이거는 시험가스의 농도니까 이거는 이게 방독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시험가스가 있습니다. 그 가스를 만약 주입해가지고 이 시험가스 농도하고 유해가스 농도를 그러니까 내부를 측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같아질 때까지 뭐냐면 사용하는 가는 시간이 얼마인가 이걸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공식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주로 뭐가 되면 계산 문제 유형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실기 시험에도 나오고. 그래서 공부를 뭐냐면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들이 계산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나 한번 P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에 유해비, 보호계수, 최대 사용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고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 사례를 출제된 사례 그 다음에 빈도 이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교재 가지고 하니까 뭐냐면 희미해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뭐라고 불만이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한번 이렇게 참고하십시오. 김문사 교재 75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유해비.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죠? 공기 중의 농도 노출 기준, 보호계수, 보호구팍, 보호판 내 했죠. 그래서 밖의 농도, 안의 농도. 이걸 이제 할당 보호계수라도 합니다. 용어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사용 농도는 보호구에 대한 최대 사용 농도예요. 보호구에 대한. 그래서 최대 사용 농도, MUC라고 합니다. 이 약자를 딴 거예요. 보호계수에다가 TLV를 곱한 것이 최대 사용 농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죠. 768쪽의 예상문제 21번입니다. 요거는 앞전까지 산업기사에서 출제됐던 문제예요. 바로 앞 시험에. 그러면 11년도, 16년도, 19년도 이렇게 산업기사에 나왔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16년도부터 이제 나온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교재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관연도 기출문제 해가지고 뭐 몇 년치 뭐 놀고들 자빠졌네. 그럼 11년치도 있냐? 그러면 2000년도에 문제도 있냐? 이런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뭐 책만 있다 그래 가지고 두껍게 해가지고 그거 팔아먹으려고 이런 그냥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여기에 관연도 기출문제 그러니까 19년도 20년치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저 책은 그거 뭐냐 뻥튀기 안 합니다. 팝콘 책이 아니에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적절히 밀착이 이루어진 호흡기 보호구를 훈련된 일련의 착용자들이 작업장에서 착용하였을 때 기대되는 최소 보호 정도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보호받는 거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할당 보호개수 아니면 보호개수, 그죠? 할당 보호개수. 할당이라는 건 밖과 안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당 보호개수, 이것이 답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답은 2번이고, 작업장에 적절하게 밀착된 호흡기, 보호기구를 착용했을 때 기대되는 최소 보호 정도치를 할당 보호개수 또는 뭐냐면 보호개수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보호개수가 100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장에 들어가면 착용자는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적어도 100배, 이게 100이라는 것은 100배만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많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죠? 할당 보호개수가 클수록 뭐가 됩니까? 그 보호구는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추천 필수 연습 문제입니다. 769페이지 보게 되면 예상 문제 22번, 23번, 24번 이것과 관련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교재 770페이지에 종합연습 문제 01번입니다. 여기는 10년도부터 시작해서 16년도까지 산업기사에서 3번 출제됐습니다. 기사는 09년도부터 15년까지 3번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기사, 산업기사 똑같이 뭐가 됩니까? 중요도가 높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호구 밖의 농도가 300ppm이고 보호구 안의 농도가 12였을 때 보호개수가 보호받네 했죠. 보호받네. 그러니까 밖의 농도, 내부 농도 12분의 300. 저게 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답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25가 나와요. 이게 보호받네, 밖의 농도, 안의 농도 나누는 값이에요. 할당 보호개수 내지는 보호개수라고도 합니다. 용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할당이라는 보호구 안과 보호구 밖을 할당을 시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한번 보죠. 교재 770쪽에 종합연습 문제 04번입니다. 4번에 이 문제를 보게 되면 02년도부터 18년도까지 산업기사에서 5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사에서는 뭐냐면 00년, 2000년도, 14년도 2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02년도, 05년도 기출문제 여기 수록되어 있는 책은 대한민국에 저 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저 책 좀 사십시오. 진짜 괜찮은 책입니다. 거듭 내가 자랑하지만 할당 보호개수가 25인 반면형 호흡기 보호구를 구리 흉이 존재하는 작업장에서 사용한다면 최대 사용 농도는 몇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냐 이렇게 말했어요. 최대 사용 농도를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보호개수 가지고 25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용 농도가 뭐냐면 0.3이라고 합니다. 그럼 농도 가지고 뭐냐면 보호개수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대 사용 농도는 보호개수에다가 허용 농도를 곱하면 됩니다. 보호개수가 25, 허용 농도가 0.3, 둘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7.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추천 필수 연습 문제는 770페이지 종합 문제 2번, 3번 요것이 뭐가 이 문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약간씩 뭐냐면 각도를 다르게 해가지고 경량이 뭐 그러니까 보호개수를 물었다가 뭐냐면 허용 농도 조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문제인데 결을 다르게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문제를 한 겁니다. 다음은 여기 이제 다른 것을 두고 755쪽에 거기에 보게 되면 03번 3번에 거기에 4번 항이 있습니다. 4번 항이 스모그로 되어 있습니다. 스모크입니다. 그거 수정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상 문제 756페이지입니다. 예상 문제 02번에 해설 부분에 10마이크로메다의 분진 60%라 되어 있죠. 50%로 수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상 문제 3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데 57페이지, 757페이지에 방진 마스크 등급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급, 특급, 1급, 2급 이렇게 분류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여기 지금 뭐냐면 포집 효율을 가지고 분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흑기 저항, 배기 저항 나오는데 이 주로 뭐냐면 배기 저항만 나와요. 시험에 나올 때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상 문제 4번은 여러분들이 그림까지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고, 758쪽입니다. 758쪽. 그 다음에 예상 문제 6번도 아주 시험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59쪽에 유사 문제 01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60쪽에 유사 문제 1번 중요합니다. 761쪽에 09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62쪽에 10번 그림까지 여러분들이 봐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사문제, 그 밑에 유사문제 2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 11번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생각하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 별표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763쪽에 12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14번도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예상문제 17번입니다. 765쪽입니다. 765쪽, 765쪽에 17번. 이것도 뭐냐면 시험에 아주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꼭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보게 되면 방독 마스크의 색깔이 나와 있죠. 그죠? 요거는 답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766쪽에 18번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방독 마스크 하게 되면 파과, 협착은 항상 뭐가 되면 파과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파과점. 파과점이라는 것은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걸 잠깐 설명을 한번 하면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농도 축을 두고요. 이게 뭐냐면 시간 축을 둡니다. 이게 농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외부 작업장의 공기 농도가 여기가 뭐냐면 외부 농도예요. 외부의 뭐냐면 농도입니다. 외부 공기 농도입니다. 여기가 노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TLV가 된다, 이죠? TLV.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방독면이라고 봤을 때요. 방독면. 이거는 이제 흡착 기능을 가지고 있죠. 흡착제가 이제 들어있습니다.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노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바닥을 깁니다. 거의 뭐냐면 노출 기준 미만으로 나오질 않아요, 농도가. 예. 그래가지고 어느 시간이 뭐냐면 경과되니까 농도가 곡선이 이렇게 변합니다. 농도가. 그러면 이 곡선 정도가 어디까지 가버리느냐면 외부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는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여기에 근접이 됩니다. 상승하는 거 한번 보세요. 꼭 코브라가 뭐냐면 고개를 딱 치켜들듯이 이렇게 상승하죠. 이게 뭐가 됩니까? 파과곡선이라는 거예요. 뭐 협착제의 파과곡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면 파과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점에 도달하게 되면 외부 농도 리콜이 뭐가 됩니까? 지금 방독면 내부 농도가 되는 거죠. 그죠? 내부 농도가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농도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냐면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방독면의 효과가 기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능 상실입니다. 상실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독면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어느 만큼이냐? 그러면 밑에 선을 한번 점선을 그어봐요.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에 맞다는 점 있죠. 요 점에서 뭐냐면 이거는 뭐가 되면 요때 가면 잘못하면 노출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요 점을 뭐냐면 기준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는 점, 요 부분, 요 점을 끊어요. 끊어가지고 여기에 2분의 1 지점을 딱 잡는다는 거예요. 요 점이 2분의 1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여기까지가 뭐가 됩니까? 방독면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요 시간이 경과되면 어떻게 되면 방독면 쓰면 안 돼요. 그 방독면은 어디? 정화통을 갈아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러냐면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급속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야차하면 뭐가 되면 노출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독면을 쓴다는 것은 유해성이 높은 유해물질이 대기 내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작업장 내에. 그래서 이걸 꼭 그러니까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독면에 뭐냐면 사용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걸 지나면 뭐가 됩니까? 정화통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돼요. 여기 지나면. 그래 정화통을 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합착제를 간다는 거죠. 교체를 해줘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파가곡선에 뭐냐면 이 파가곡선이고 요 점을 갖다가 뭐가 됩니까? 파가점이라 얘기합니다. 파가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돌파점이라고 돌파점이라고도 합니다. 이 돌파점을 초과해버리면 잘못하면 허용 기준을 어떻게 되면 노출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방독면은 뭐냐면 여기에 이 시간은 그러면 사용 시간은 뭐의 함수냐 이거죠. 그럼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거냐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사용 시간은 유해물질의 외부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따라 다릅니다. 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짧아지겠죠. 그렇죠. 그래 농도가 높을수록 짧아집니다. 시간이 짧아져요. 이걸 T라고 하겠습니다. T는 어떻게 됩니까? 짧아집니다. 사용시간이 짧아져요. 그 다음에 습도가 높을수록 T가 어떻게 됩니까? 짧아집니다. 예. 그 다음 또 하나 요소가 있는데요. 이 합착제는 뭐가 되면 반데르발스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반데르발스 힘. 그러니까 유해물질의 뭐냐면 기체의 인력과 합착제 간의 뭐냐면 인력,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합착제와 유해물질 간의 분자 간의 끌어당기는 인력을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물리적인 합착을 말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합착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반데르발스 힘이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약해집니다. 그래 합착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을수록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짧아집니다. 착용 시간이 짧아져요.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습도는 뭐가 됩니까? 습도는 유해물질이 묻을 자리에 합착할 자리에 뭐가 됩니까? 유해물질이 합착할 자리에 활성탄이 뭐냐면 충전을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활성탄은 비극성이고 수분하고 뭐냐면 유야 무야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극성을 갖는 실리카겔은 어떻게 됩니까? 수분을 보면 환장하죠. 왜? 실리카겔은 뭐냐면 극성이고 수분도 극성이죠. 극성끼리는 어떻게 만나면 그냥 금방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런데 뭐냐면 활성탄은 어떻게 됩니까? 비극성이에요. 그러니까 유야무야. 그런데 유야무야인데 뭐가 있냐면 여기 자꾸 뭐냐면 이 자리에 합착 자리에 수분이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수분이 달라붙으면 여기에 뭐냐면 유해가스가 이게 뭐냐면 가스가 달라붙어야 되는데 유해가스가 달라붙을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 적어지지. 왜? 수분이 우선 달라붙어 가지고 자리를 차지해 버리니까. 이해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해가스가 뭐냐면 붙을 자리가 적어진다는 얘기가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습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유해가스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어디 짧게 걸리죠. 그래서 뭐냐면
협착제의 수명이 어디 단축이 된다 이런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뭐냐면 강의하면서 놓친 부분인데 파가점을 설명하면서 여기다가 필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상 문제 19번 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호수 마스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만 딱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768쪽에 04번도 답만 딱 알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빈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예상 문제 22번 체크하시고, 예. 그 다음에 24번도 체크하시고, 예. 그 다음에 25번 체크하시고, 이거는 내가 이제 풀어줬던 문제 중에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 유해물질 관리 부분입니다. 771쪽 부분이에요. 거기에 뭐냐면 일단 여기는 별도로 제가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문제 1번, 그 다음에 종합연습 문제 1번 넘어가세요. 77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773페이지 예상 문제 2번. 이건 답만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상 문제 4번. 예상 문제 4번. 그 다음, 예, 거기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단원에는 제가 이제 이 영상물을 작업장의 소음 진동 관리 이쪽으로 영상물을 이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단원까지가 일단 끝났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다음 단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